띠 넓힘과 컬럼의 효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넓힘이 넓어지게 되면 분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컬럼 효율은 화합물의 컬럼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그 띠 넓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단 높이와 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는 보통 n이라고 표현하고 단 높이분의 컬럼 길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안에 이렇게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의 단을 설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총 길이는 L로 같습니다. 이것도 총 길이가 L이고요. 여기도 총 길이가 L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단의 높이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설치한 게 있고 단을 하나, 둘, 세 개 설치해서 분석물을 분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물질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이 물질이 하나씩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분리가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 2가지의 물질이 한 번에, 이 2가지의 물질이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더 덜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높이를 h라고 해서 단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컬럼의 길이가 만약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단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이 단의 높이보다 여기가 더 높게 됐죠? 이 단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면 그 단수는 적어집니다. 그리고 또 컬럼의 길이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 단의 높이가 작아지게 된다면은 단수는 커지게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에는 분석 물질이 더 각각 분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여러 개가 함께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효율은 단수가 클수록 그리고 단 높이가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그렇겠죠. 여기 보면 단수가 4개인 것과 단수가 3개인 것. 관의 효율이 여기가 더 좋겠죠. 더 높은 게. 그리고 단 높이가 더 작아질수록 그 관의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각각 분리가 될 테니까. 그리고 관의 형태와 이동상, 정지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 관 효율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관의 형태와 이동상, 정지상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단수에 따라서 그 식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동한 거리분의 표준 편차의 제곱, 반복 측정한 그 데이터의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서도 단수를 계산할 수 있고, 또 봉우리 밑변 나비의 제곱분의 머무름 시간의 제곱으로 해서 16을 곱해주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아마 기출문제를 풀다 보시면은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단수 같은 경우는 길이가 아닌 시간으로 표시했을 때 이러한 이 머무름 시간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단수의 공식입니다. 다음으로 띠넓힘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식이죠. 그래서 각 항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각각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h는 단의 높이인데 이 단의 높이는 이러한 각 항들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A라는 것은 다중통로 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용돌이 확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간혹 시험 문제에서 이 소용돌이 확산이라는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중통로항 그리고 이러한 명칭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중통로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컬럼이 있을 때 컬럼 안에 이동상을 각각 흘려주게 됩니다. 이 이동상은 다 같은 화학종을 흘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이 컬럼 안에는 충진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고정상이라고 하는 충진물들이 이렇게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같은 거죠. 같은 이동상을 이렇게 흘려줬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충전관을 통해 지나가는 통로가 매번 같지 않고 이 충진물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띠넓힘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통로들의 길이는 서로 완전히 다르겠죠. 지나가는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르며 같은 화학종의 분자라도 관에 머무는 시간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통로항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U분의 B라고 하는 세로 확산항입니다. 세로 확산항은 아래에 있는 U가 이동상의 선 속도이고 B는 세로 확산이라고 해서 세로 확산항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U분의 B가 세로 확산항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세로 확산항을 보시면은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여기가 t고 여기가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짧게 머무른 거고 여기는 길게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짧게 머물렀을 때 컬럼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만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컬럼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은 범위로 컬럼의 내에서의 띠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세로 방향 확산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진한 그 띠의 중앙 부분에서 그 띠 양쪽의 농도가 점점 묽은 영역으로 용질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 속도가 두 영역의 농도차와 화학종의 확산 계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짧게 머물렀을 때는 그 세로 컬럼 내에서의 띠 모양이 작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머무름 시간이 길었다면은 더 넓게 띠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 확산항은 세로 확산 현상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이동상의 선속도에는 반비례하고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즉 흐름이 빠르게 지나갈수록 확산에 의한 띠넓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세로 확산항은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다시 머무름 시간이 짧을수록 그 머무름 시간이 짧다는 것은 흐름이 빠른 흐름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 머무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머무름 시간에 따라서 이 띠넓힘이 생기게 되는데 머무름 시간이 짧을수록 띠넓힘이 줄어들고 머무름 시간이 길수록 그 띠넓힘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로 확산항이라고 합니다. 정지상 질량이동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상에 따른 속도입니다. 그 질량이동 계수는 지지체 입자의 막두께의 제곱에 정비례하고 막내에서의 용질의 확산계수에 반비례합니다. 확산계수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두꺼운 막을 사용한다면은 그 분자들이 표면에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간이 반영이 되겠고요. 확산계수가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이동이 더 느리다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의 이동 속도가 느려져서 그 단높이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동상 질량 이동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동상으로 바뀌었네요. 선속도에 따라서 이동상의 질량 이동항입니다. 이동상의 질량 이동 계수 CM이라는 거는 분석물의 이동상 내에서의 확산 계수에 반비례합니다. 충전 컬럼에서 이 이동상 질량 계수는 충전 물질의 입자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모세관 컬럼의 경우 컬럼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알고 계시고 지금 이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서 이게 각각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최근에 이 띠넓힘 현상에 대한 이 식이 23년 2회 46번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컬럼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이 A항과 B항 그리고 이 CS와 CM 그리고 U까지 같이 해서 각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개념 찾기 통해서 그 전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식과 각 항의 의미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 무엇인가? A는 다중이동 통로에 대한 영향을 말한다. 맞죠? 우리 A는 다중 흐름에 대한 통로라고 해서 그 충진물을 지나가는 그 통로가 다 경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U분의 B는 세로 확산에 대한 영향을 말한다. 맞죠? 세로 확산에 대한 항이었고요. CU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이동에 의한 영향을 말한다. 여기서 CU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과 정지상을 다 합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지상과 이동상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질이 이동상과 정지상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는데 소요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질량 이동항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형에 따라 질량 이동항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H는 분리단의 수를 나타내는 항이다. H는 단의 높이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각 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고 이해하시고 문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관의 불리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불리능에서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불리능은 RS라고 쓰는데요. 두 가지 분석물을 분리할 수 있는 관의 능력, 그러니까 컬럼의 능력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을 가지고 있고 이 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23년 2회 62번에서 비슷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8년도 1회에서도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입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론을 해보고 나중에 기출문제에 가서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핵심 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23년 2회 56번에서도 출제가 되었고요. 16년도 4회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알고 계시면은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관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부분은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담아 보시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대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식을 암기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그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관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의 변화가 있고요. 단 높이의 변화가 있고요. 머무름 인자의 변화가 있고요. 선택 인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선택 인자의 변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값이 1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 머무름 인자를 최적화하고 단수를 증가시켜도 두 용질의 합리적 시간 내에 만족스럽게 분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인자가 1에 가까우면은 분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무름 인자의 최적 범위를 그래서 우리는 1에서 10으로 유지시키고 이 선택 인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pH 변화를 포함한 이동상의 조성 변화와 컬럼의 온도 변화, 정지상의 조성 변화, 특별한 화학적 효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인자를 변화시켜서 관인 그 컬럼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3년 1회 56번에는 선택인자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불감시간이라고 해서 데드타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감시간이 무엇인가 하면 고정상에 머무르지 않는 화학종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불감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택인자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택인자가 사용이 되는데 이 선택인자는 KA분의 KB라고 해서 항상
1보다 큰 값이어야 합니다. 이 KB라고 하는 것은 정지상에 더 오래 머무는 화학종 B의 분배 개수를 말하고요. KA라고 하는 것은 정지상에 더 적게 머무는 화학종 A의 분배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KA분의 KB를 선택인자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분포상수라는 말도 있는데요. K라고 해서 CM분의 CS, 여기서 CM이 뭐냐면은 이동상에서의 분성물의 몰농도, 이동상에서의 분성물의 몰농도를 말하고, 이 CS는 정지상에서의 분성물의 몰농도를 이 CS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포상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선택인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거 옆에다가 기록해 두시고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